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최근에 겪었던 급락시장, 미국 증시도 하락했었고 한국 증시도 하락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솟아날 구멍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증시가 무너지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주는 것인데 기둥 세울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공매도 금지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봐요. 요거는 선보고 후조치가 아니라 일단 실시를 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선조치하고 후복으로 진행을 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난해 역시도 그랬었고 이번에 역시도 뭐 이걸로 헤쳐먹으려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실시를 안 한다라는 거죠. 2019년에 가장 어이없었던 아니 개그 콘서트보다 웃긴 얘기가 바로 뭐였느냐?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순기능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개인들도 쓸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맨날 증시 폭락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공매도 금지 검토. 근데 항상 검토만 하고 끝나요. 개선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뭘 봐야 되느냐? 이미 시장에는 공매도가 녹여져 있다라는 거. 증시 하락에는 공매도가 녹여져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악재를 끝내게 되면은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 단계에 들어가서 반등이 출현되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쇼커버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쇼커버링이 뭐죠? 환매수죠. 사서 갚는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서 갚고 이것이 바로 공매도잖아요. 이미 공매도는 녹여져 있는 것이고 이제 증시 반등이 시작되면서 나타날 공매도 쇼커버링, 공매도 쇼커버링 효과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솟아날 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볼 건데요. 미국 증시가 현재 2009년에 있었던 AI라고 하면은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 사태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관점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이 붕괴하느냐, 아니면은 미국 외의 세계 경기가 침체기로 겪어지면서 꺾어지면서 증시가 하락하느냐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사실 2009년도 당시의 하락은 2008년도 9년도는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 내부 붕괴. 미국이 붕괴하게 되면은 G1 국가, 세계 경제 1위 국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대공황 사태처럼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지붕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붕 아래에 있었던 집 안에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떤 건가요? 미국 내부에서 발생됐나요? 아니죠.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공포감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거죠. 이 하락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과거 조류독감 사태 때와는 달리 B에 해당됩니다. A 때 나타난 하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를 해봅시다. 작년 2018년도, 2019년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물은 누가 가져가나요? 미국이 가져가죠. 그럼 증시는 왜 하락했나요? 중국이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나왔었던 무역 전쟁 하락 여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2009년과는 다르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나왔었던 AI 조류독감 사태 때의 하락은 비교 대상이 못 되고요. 이번 것을
비교를 할 겁니다. 2018년도, 19년도 하락장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락, 요걸 비교해 볼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과거 조류 독감 사태 때, 조류 인플루엔자 때 나왔던 미국의 하락은 미국이 그냥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엉덩이 빠따 100대를 맞은 상태였고요. AI가 또 한 번 추가가 되면서 10대 추가로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대 맞고 나서 10대 맞으나 100대 맞고 나서 한 대 더 맞으나 사실 감각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는 사실 비교해 볼 건덕지가 없습니다. 2009년도 3월에 조류 독감 사태가 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85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20% 하락했다가 오히려 저점 기준으로 해서 40%가량 상승하는 시장이 나왔었죠. 중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950포인트에서 850포인트 안 되는 수준까지 약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이 조정 역시도 반등이 워낙 V자 반등으로 세게 진행되다 보니까 피로감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기간 조정인 거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하락폭 다 메우잖아요. 일정 시간이 걸렸던 거지 다 메워진다. 중간중간에 조정이 다소 힘든 구간이 될 수는 있지만, 지치는 구간이 되지만 결국에는 회복된다라는 거. 지금 현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 비교 대상을 2019년도, 18년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는 2018년도, 19년도 이슈 역시도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발생됐던 미증시 하락인 거고, 외부 요인인 거고,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이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까봐 이렇게 해서 하락장이 나오게 된 거죠. 다른 비교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요겁니다. 세계의 경제 순위예요. 당연히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죠.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1등이고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도 압도적으로 2등입니다. 3등부터는 격차가 커요. 미국 외에 중국부터의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은 그냥 요 정도로 그으면 되겠습니다. 세계 평균. 미국은 여기 한참 위에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우한 폐렴 이슈가 미국의 내부에서 발생된, 미국이 내부 붕괴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것은 세계 평균이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평균이 어디까지? 어디까진 잘 모르겠어요. 세계 평균치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미국 역시도 싸잡아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잘못한 게 없는 게 미국은 잘못한 게 없는데 세계 평균이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두들겨 맞는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반등한다라는 거. 근데 어쩌겠어요. 미국 내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 싼 쪽으로 공장을 돌리는 건데, 인건비 싸게 해먹으려다가 이제 이러한 이제 후폭풍 맞는 거죠. 사실 미국이 잘못했나요? 미국 잘못은 없죠. 전염병 퍼뜨린 게 미국이 아닌데 억울한 거죠. 세계 증시가, 세계 경제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은 계속 1등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변할 것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회복을 합니다. 무역전쟁 때 미국의 경제가 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위기를 맞으면서 끌어내린 거죠. 29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600포인트 하락이죠.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냐? 3350포인트 수준에서 29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3350포인트 수준에서, 아니죠, 4000이라고 할까요? 아예 3400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3350으로 봅시다. 3350에서 285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500포인트죠. 작년에 중국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던 당시에 600포인트 하락했고요. 이번에 55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럼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어떤 종목이 하락했었느냐? 그건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등이 시작될 때, 반등이 출현될 때 어떤 종목이 견조하게 올라왔느냐, 어떤 종목이 안정적으로 올라왔느냐, 그걸 비교해 본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대표 종목만 볼 거예요. 코스피 역시도 2018년도, 19년도 여기죠. 무역 전쟁이 심화될 때 어디? 23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는 과거에는 메르스 당시에는 2000포인트가 박스권 지붕이었고요. 박스권 상단이었고 180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코스피 1800포인트 간다, 1800포인트 간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180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었던 당시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원에서 140만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던 자리인 거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지만 여기에 곱하기 50 하면은 현재 주가거든요. 아, 과거 주가거든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거? 220만 원. 여기죠? 그리고 박스 하단이 얼마예요? 4만 원으로 볼까요? 4만 원 곱하기 하면 2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코스피 기준으로 볼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삼성전자가 100만 원에서 140만 원. 꼭지라고 하면은 여기가 150만 원인데 평균으로 잡자고요. 140만 원이 이때가 평균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박스입니다.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박스 저점을, 코스피 박스 저점을 18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1900에서 1950으로 보는 거예요. 왜? 코스피는 3분의 1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오른 만큼 코스피의 레벨업도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잡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1900포인트, 195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2400포인트로 해서 마디를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1900포인트는 지수는 내리더라도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2000포인트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죠.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22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이 실적치에 부합하는 만큼, 그리고 거품이 살짝 껴서 주가가 좀 기분 좋은 흥나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한 주당 6만 원, 과거 주가로 따지면 300만 원 위로 올라서게 될 것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DDR5 5세대 랜드 메모리가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400만 원까지,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8만 원이죠. 현재 주가 8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020년 하반기, 2021년, 2022년이 될 건데, 그 과정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저점에 도달해 있는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겠어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요겁니다. 요거. 무역전쟁이 한창 심화돼서 많이 하락해 있던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었느냐, 그걸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알려드리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올 때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한창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48,000원에서 3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합니다. 뭐가요? 삼성전자가요.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중국의 경제 위기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고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했었고 고스란히 다 회복을 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했던 폭 다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저점이 아니라는 지금 불신이 있잖아요. 코스피가 19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신용매수 강제청산이 한 번 더 진행되면서 코스피가 1950포인트 수준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개파락으로 출발하는데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친다라는 거죠. 가능성은 이게 제일 높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후장에 바로 올라오는 요 흐름보다는 깔끔하게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강제청산에 진행된 흔적이 나오면서 반등이 진행되는 요 패턴, A 패턴을 대표적인 예시로 본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 패턴 볼까요? 요 당시에도 개파락 출발해서 반등. 여기는 갭상승 출발해서 반등이네요. 약간의 개파락이 있긴 한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사람들이 공포심리에 젖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슈가 해소되지 않겠지만 오히려 미국 증시가 조금 더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 패턴이요. 이러한 패턴. 한 번 더 저점이 낮춰지는. 제가 예상한 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저점이 낮춰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하지만 이 구간에서 떨지 말고 잡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같은 시기에 잘 반등해 줬던 거, 삼성전자 따라서 잘 반등해 줬던 거를 같이 보도록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겠고 하이닉스 빠질 수가 없겠죠? 하이닉스 역시도 하락했던 만큼 다 채워줬다. 하락은 4개월간에 걸쳐서 했고요. 9월부터 10월, 12월 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반등은 2달 만에 이뤄집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해당이 되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예외죠. 현대차 괜찮고 삼성 SDI 무난하고요. 현대모비스도 괜찮고 대략적으로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은 30% 이상 반등이 나왔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그 이상 나왔었고 저점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폭 보게 되면은 40% 가량 올라왔으니까 나쁘지 않죠. 저점 기준으로 해서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에서 30% 가량 하락했다가 저점 기준에서 40% 회복해주는 하락폭 그대로 메워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가량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는 40% 반등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러한 흐름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종목마다 반등폭이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삼성자 들어간 거. 기아차 역시도 대략적으로 20% 가량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5% 정도 하락했었는데 반등은 60%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지금 현재 국내 공장 재가동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했죠. 31,000원에서 24,000원까지 20% 가량 하락했다가 다시 24,000원에서 35,000원까지 반등을 해줍니다. 하락은 25%에서 20%, 반등은 50%.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삼성 SDS도 25% 하락했다가 30% 반등하는.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애매한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애매한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거고요. V자 반등이 즉각적인 반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N자형으로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패턴, 이 패턴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원래 2, 3월 순환 예정이었던 테마들, 뭐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총선 관료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2, 3월에 순환 가능성이 안 보였었던 애매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뭐 작년 일본 불매운동 테마로 돌았었던 뭐 모나미나 아니면은 신성통상 그리고 그 이후에 터졌던 돼지열병 테마 뭐 하림, 마니커 FNG, 체리브로 이런 것들 동업 함투 테이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이슈에 터졌었던 거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로 터졌었던 뭐 흥구석유 아니면은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한국석유, 극동유화 이런 것들이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슈가 터져야 움직이는 종목인데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이미 재료 소멸로 하락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반등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반등이 후순위로 이뤄지거나 남들 다 반등 V자 반등 거의 다 이뤄졌을 때 이제 막 절반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종목들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수평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현재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인 거고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까지만 올라오고서 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V자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아니면 삼성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또 애껴서 보고 있는 거는 호텔신라예요. 호텔신라 지난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했다가 저점 기준으로 해서 65% 상승을 합니다. V자 반등이 정확하게 이뤄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신라를 보셔도 되고 호텔신라 우선주를 보셔도 되고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의 재판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테마성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으로 움직이고 호텔신라 우선주는 실적으로 움직일 때 배당 기대감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삼성 경영과 경영진 교체 쪽으로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그룹 쪽에서 대구 쪽으로 300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제부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텔신라 우선주 역시도 이번 시장 하락에서 V자 반등 기대하면서 대체제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도 힘들었고 저를 따라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 힘드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아이콘,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애매하다 싶으신 종목 정리하고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싶으신 분들 매매 타이밍 기다리시는 분들 함께 해보실 의향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드린 걸로는 어차피 우리가 술 마신다고 해서 걱정한다라고 해서 잠 못 이룬다라고 해서 반등하는 시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줄 담배 피울 돈으로 삼성전자 한 주 더 사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달랠 정신적인 부담감 해소, 스트레스 해소
이걸 위해서 술 마실 돈 아껴가지고 사자. 삼성전자 사자. 아시겠죠?